공익법인 관계자가 기부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 가족들과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 위반 사례 중 하나인데요. 매년 기부금은 늘고 있지만 공익법인의 기상천외한 기부금 유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유용 실태를 조명합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사회복지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만 16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의 기부금 부정 사용도 해마다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부 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활동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부터 공익법인 점검 업무의 주무관청이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청은 매년 공익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법인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의 사적 유용 등 세법상 의무 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의무 위반 공익법인은 324곳으로 총 250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개 법인당 공익법인의 추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이나 이제 공익법인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특수관계가 관련된 상담 제도를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회계감사 관련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외부의 어떤 업무가 이제 많이 개선되면서 투명성이 좀 더 투명성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들은 갖가지 수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사례는 무엇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증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공익자금 우회 증여 등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목적에 따라 쓰지 않고 유용한 경우입니다. A 공익법인은 상품권 수십억 원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 후 상품권을 현금화해 이를 이사장 개인 계좌로 유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거래 내역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출연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하는 등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만 출연재산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한 경우입니다. 비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재산 출연자의 가사일은 물론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의 토지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취득하고 이를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총장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C 공익법인은 수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임대하고 나아가 특수관계법인에게만 장학 혜택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는 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D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임대와 같은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임대료 등의 소득을 공익 목적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재산 출연자의 자녀가 대대로 이사장을 세습해온 이 공익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출연자의 증손자인 전 이사장에게 매월 1천만 원 이상씩 수년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공익법인 역시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상 방치한 후 처분 이익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산하 공익법인이 기부를 가장해 계열사 비용을 대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산하 F공익법인은 건설업체인 계열사가 아파트 주민시설에 제공할 수억 원 상당의 도서를 기부 명목으로 지원, 계열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도 계열사에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 법인은 나아가 동창회 등의 기념행사 후원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동창회 등은 비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국세청이 추징한 전체 증여세 250억 원 중 10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대다수 의무 위반 사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그중 가장 빈번한 사항은 이사 및 임직원의 취임 제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적법한 사용,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납세 협력 의무 등 총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인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은 공익법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규제로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임직원 및 이사에게 지급된 경비 10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용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수입사업 운용 시 발생한 소득은 1년 내 8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본래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서 및 감사보고서, 출연재산의 사용명세보고서,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합니다. 이 역시 공시하지 않은 수입이나 재산, 미제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10년간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제도들이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닌 운영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공익법인이 또 있습니다. 한국가이드스타라고 해서 그 법인이 있는데 한국가이드스타 주관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할 때 저희 법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산수료 공시, 그 다음에 출연재산 보고서, 그 다음에 전형계정 사용,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 제출 등 같은 걸 하고 있고, 중규모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 같은 게 추가적으로 이제 하게 되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 같은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더 들어오기보다는 어떤 이제 운용에 좀 더 집중을 둬서 모르고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조날입니다.